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아닐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만약 그 약간의 운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또는 그 가족으로서 오늘을 살고 있었을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239명의 사망자가 난 국가적인 재난의 앞에서 정부의 책임을 솔직히 인정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20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신속하게 가습기 살균제 국회 특위를 구성하고 청문 및 조사 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2012년 당시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자가 10명이다라고 공식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부가 대한결핵 및 호흡기 학회에 의뢰한 원인 미상 중증 폐질환 규모 파악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이건데요. 여기 보면 10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당시 질본에서는 인터뷰를 통해서 동연구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 여부를 조사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직접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냥 참고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평가절하를 하고 그 사망자를 축소 은폐하려는 그런 입장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환경독성 포럼에서 그 서울대 기본대학원의 백도면 교수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약 1,100만 명 정도의 가습기 살균에 노출이 되었고 약 30만 명 정도가 독성 시험상의 무영양 수준 이상이 되는 것에 노출됐을 것이다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걸 활용을 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가능성을 좀 추정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증 폐손상에만 국한하지 말고 그 피해 질병을 확대하는 방안 이것도 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독성 물질이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장하나무께서 얘기했던 그 임신 중에 태반을 통과해서 그 태아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난 것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몇 년간에 걸쳐서 피해자들이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못 받은 그 실태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얼마 전에 정부 보고를 받을 때 보니까 특히 영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러 간 피해자들이 대단히 빈약한 수준의 법적인 그 지원만을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현지 로펌의 그 호의에 기대하는 수준인데 이 정도 사상자가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난 사건에서 정부가 이 소송을 단순히 피해자들과 기업 간의 그 사적인 다툼으로만 보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시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만약에 이제 피해 배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정부에서 피해자에게 먼저 보전해준 피해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의 문제도 생기는데 그런 측면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해외에 있는 본사에 대한 소송에서는 특히 정부가 지원을 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그런 지금 환경부를 비롯해서 그 보건부